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또 삼성전자가 또 엄청난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낙폭을 키우고 있고, 이 하락의 과연 이유가 무엇일 것인가, 그리고 어디까지 밀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뒤에 이제 또 코스닥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한 또 코스닥은 여러분들이 주워 담아도 좋은 이유가 뭔지 그런 부분을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테니까,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사실 삼성전자 뿐만 아닙니다. 이게 어찌 보면 뉴욕 증시가 또 무너지다 보니까 뉴욕 증시의 탓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제일 재밌는 거는 어제 나스닥이 또 무너졌잖아요. 나스닥이 무너져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또 무너졌는데, 이거의 이유 역시도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랑 엮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제 뉴욕 증시에서 뭐까지 있었느냐, 삼성전자 쇼크라고 하죠. 쇼크.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언제 우리나라가 이런 삼성전자를 포함한 우리나라 증시가 뉴욕 증시를 이렇게 끌어내렸는지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죠. 그런 적이 절대 없죠. 절대 없고, 어쨌든 중요한 건 삼성전자 쇼크라고 하면서 지금 뉴욕 내 증시 시장도 지금 뭐하고 있다. 뉴욕 증시 다우지수가 첫 53,000을 돌파하자마자 7월 7일에 돌파하자마자 7월 8일 하루 만에 뭐 했다. 삼성전자가 끌어내렸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을 글로벌적으로 자꾸 좀 강조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게 삼성전자 때문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뭐냐, 정말 삼성전자 때문이었다라고 하면은 어제 시장이 보면 알겠지만 AI 메모리 반도체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크게 무너져야 될 게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등 글로벌 AI 생태계를 주도하는 뭐였다. 이 빅테크 기업들이 무너져야 정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정상이었다라는 거고, 다만 실제 어제 같은 경우가 보면 알다시피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기업의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정말 어제 무너졌어요. 한 5% 정도 무너졌어요. 이 마이크론의 이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장전에도 봤을 때 이미 우리나라가 이제 삼성전자가 폭락을 했음에도 마이크론의 주가는 뭐였습니까? 변동성이 없어요. 변동성이 없다가 장 시작하고 조금 지나면서 10시 넘어서 갑자기 낙폭을 키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삼성전자의 쇼크라고 하면서 글로벌적으로 삼성전자 리스크를 확대해야 될 이유가 없는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의 악재가 아니었던 거고, 어제는 실제로 뭐에 대한 부분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냐, 이란이 공격했죠. 거기에 따라서 미국이 공습을 개시했습니다. 공습을 개시했고요. 이게 어제 미국 장 열릴 때쯤이었죠. 그래서 미국 군대가 이란에 대한 일렬의 공습을 개시했고요. 동시에 보면 알겠지만 유가가, 그래서 미국 장이 열리자마자 딱 10시, 아까 10시에 마이크론이 무너지는 그 시점부터 해서 유가가 반등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유가가 반등하면서 결국에 뭐 하기 시작한다? 유가 반등에 따라서 급등하고, 아까 미국의 뭐다? AI 반도체 섹터들이 함께 무너지는.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무너지지 않고, 결국에 이 작은, 어떻게 보면은 좀 저가라든지 좀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뭐였습니까? 장비주라든지 테크놀로지 관련되어 있는 이런 AI 섹터 종목들이 무너졌던 거지, 절대적으로 삼성전자 쇼크는 아니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삼성전자 쇼크를 통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개인들에게 뭘 주기 시작해요? 공포를 주기 시작하죠. 공포를.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뭐 해버려요? 야, 삼성전자가 지금 시장에서도 미국과 이란의 이런 전쟁 확전 이런 리스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야, 삼성전자가 미국 주식도 밀었고 오늘 또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주식 다 밀어버리네, 이런 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라든지 코스닥도 보면은 결국 무너지죠.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60일 선을 깼기 때문에 7000P라도 지켜내면서 빠르게 반등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리스크는 있어요. 코스닥도 지금 보면 다이렉트 하방으로 그냥 수직 다이렉트 수영하러 뛰어내리고 있죠. 자, 이것도 위험한 리스크를 가지고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코스닥은 제가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결국 이런 시장의 분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뭘 하기 시작해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SK하이닉스도 지금 60일 2평까지는 사실 크게 열어주는 게 속 편할 겁니다. 이런 자리 지켜주고 저가 반발 매수 들어오는지 봐야 될 부분이고, 다만 어쨌든 삼성전자만큼은 지금 60일 2평이 이탈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품의 리스크는 더 있어요. 이미 시장이 뭘 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포감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뭐까지 나오고 있어요. 모건스탠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에 뭘 얘기하기 시작합니까? AI 밸류체인 내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에 비해 둔화됐을 가능성이 있다. 상승 동력이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갑자기 이 시기에 내야 될 이슈는 아니었고요. 이거는 사실 그냥 주식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주의 주가를 끌어올렸던 가장 강력한 근거였던 실정 추정치 상향이 둔화된 것 자체가 일종의 주가 고점 신호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게 제가 최근에도 계속 얘기했죠. 삼성전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다? 보다시피 1분기에서 2분기 매출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이 늘어나요. 근데 증가율은 계속해서 뭐한다? 점차 줄어들기 시작한다. 성장률 역시도 매출 증가율을 봤을 때 결국에 2027년도에서 2028년도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대를 기록한다. 뭐가 이게 결국 이 삼성전자의 가이던스 기준.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증가율이 줄어든다는 게 내가 110조를 내다가 예를 들면 220조를 냈어요. 그럼 100% 증가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330조를 하면은 똑같이 110%가 늘어났지만 220조 대비해서는 50%가 증가한 거죠. 증가율이 둔화한다는 거지 매출이 줄어든다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거는 다 아는 사실이에요. 증가율이 둔화된다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악재는 아니에요. 다만 저희도 얘기했지만 폭발적인 실적을 기대하고 들어오는 개인들, 이런 개인들에게는 실망 매물이란 게 나올 수밖에 없죠. 제가 늘 비교했던 게, 전교 꼴찌가 갑자기 내가 300등 하던 애가 150등 했다가 70등 하고, 그리고 최종 40등에서 이제 한 30등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면은 점차 이제 한계치구나라는 이제 생각, 그리고 얘는 이제 여기가 고점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들의 실망, 결국 시장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는 삼성전자의 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점차 내가 이 100% 성장률을 보다가 50% 성장률 보다가 성장률이 줄어드는 게 점차 이제 기대감이 꺾이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개인들의 기대감이 꺾이는 게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좋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최근 제가 늘 얘기했다시피 삼성전자의 가장 큰 문제는 신용이에요. 신용. 당장 지금 지난달 5일 기준만 봐도 4조 2610억 원에서 이달 7일 기준 5조 4310억 원으로 1조 1700억이 증가했거든요. 신용이.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보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이 검은색 보일 거예요. 이거는 지금 개인이 신용을 풀로 다 써서 더 이상 신용을 쓸 수가 없다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신용 보증금률이 45%.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아까 신용 윤자 잔고가 1조 몇천억 증가할 때서 그 신용으로 1조를 샀구나, 이게 아니에요. 얼마를 샀느냐? 지금 보면은 신용 잔고는 1조 7700억이지만 담보율 45% 기준으로 하면요, 증권사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대략적으로 신용 매수로서 4조 4천억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문제는 뭐냐? 지금 신용이 꽉 찼잖아요. 약 5조에 달하는 자금이 뭐가 되느냐? 반대 매매가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보통의 담보율 45%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3% 정도만 빠지면요, 이론상으로 이제 반대매매권입니다. 그리고 보통 30% 정도까지는 이 반대매매 물량이 찍어 누르면서 30%까지는 밀린다고 보셔야 돼요. 즉 시장이 자꾸 외국인이 팔았다라고 하지만 외국인은 계속해서 팔고 있었던 주체고, 하락을 가속화시키고 찍어 누르는 건 누가 된다? 삼성전자의 개인들의 신용의 반대매매라는 거, 반대매매. 그럼 지금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건 적어도 지금 현재 구간부터, 이 최고점 대비해서 현재 구간부터 이제 반대매매가 시작이 돼야 되고요. 한 25만 원 정도까지 오면 최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 32% 정도 될 거거든요. 33%. 그러니까 평균 여기서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0%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25만원 구간까지는 이 반대매매에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이 흐름이라고 하면. 그래서 적어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주려고 하면 25만원 정도까지의 추가적인 낙폭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꾸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외국인은 내나 팔았어요. 외국인 때문이다 하는데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해서 팔았고 외국인들이 팔던지 말던지 삼성전자의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누가 올렸기 때문에? 개인들이 신용으로 올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파는데 개인들이 신용으로 더 받치고자 하지만 신용 매수가 지금 키움증권 기준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됐어요? 이 신용이 반대매매 나올 때까지는 반등점 잡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적어도 삼성전자가 반등점을 잡으려면 언제부터 잡을 수 있다? 삼성전자 키움증권 기준인데 아마 모든 증권사가 비슷할 거예요. 이 검은색이 사라져서 개인들이 다시 한번 신용을 쓸 수 있을 때. 왜? 삼성전자를 끌어올린 건 개인들의 신용으로 끌어올렸던 거니까. 그래서 그때쯤은 돼야지 반발 매수, 반등점을 잡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최근에 레버리지에 대한 부분에 문의하신 분들이 많아요. 7,500원까지 열어두고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린 게 7,500원이 손절가가 아닙니다. 손절가가 아니고요. 그래서 7,500원까지 분할 매수 기준 평단 11,000원을 잡았을 때 최소 2배는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1,000원 정도 평단을 맞췄을 때 지금 한 마이너스 한 30% 정도 될까요? 아마 될 거라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답답하다 하신 분들이 있는데 코스닥은요 분명히 말하지만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읽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도 뭐라 했습니까? 코스닥을 지금 빠질 때 7,500까지 봐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제가 늘 노래 불렀던 게 뭐 때문이다. 일단 코스닥은 850 전후에서 놀면서 물량을 흔들어야 된다. 그리고 850 전후에서 놀면서 가장 큰 개인들의 반대 매매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 반대 매매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번 주 나오면서 추가 하락하고 바닥 잡고 올리는 걸 봐줘야 돼요. 특히나 코스닥이 지금 무너지는 게 절대적으로 개인들 때문이다라는 게 뭐냐? 이거는 개인들이 팔면 사야 되지. 지금 삼성전자도 사실은 개인들 때문에 무너지고 코스닥도 개인들 때문에 무너지는데 이게 왜냐고 하면은 삼성전자 반대 매매를 결국 막기 위해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팔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신용을 또 쓰기 위해서 팔고 있다라든지. 그래서 실질적인 신용의 변화율만 봐도 6월 달이 지나가면서 이게 코스닥이죠. 코스닥의 신용잔고는 계속해서 급감하고 코스피의 신용잔고는 꾸준하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즉 개인들이 팔아제끼고 있고 손절을 자꾸 치고 있기 때문에 무너진 게 코스닥이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코스닥을 봤을 때 외국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오늘도 미친놈 마냥 사모고 있어요. 개인들의 손절 다 받아내고 있죠. 현재 수급만 봐도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개인들이 버려준 거 다 사모으고 있습니다. 왜 사모으고 있겠어요?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코스닥 레버리지 저는 최소 2배는 본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다? 적어도 11,000원 기준에서 22,000원까지는 본다 말씀드리는 게 뭐다? 지금 현재 기준에서 3배도 본다는 거겠죠? 지금 가장 큰 건 이거예요. 과거에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규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대통령이 했던 발언이 주식을 해야 된답니다. 투자 수단이 지금 부동산밖에 없어서 부동산만 한다. 그래서 주식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기억나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에 직접 밝혔던 게 코스피 5천을 목표로 제시했어요. 목표로. 코스피 목표를 5천으로 제시를 했고요. 그러면서 부동산 규제를 다 조였습니다. 다 대출도 조이고 세금도 책정해버리고 하니까 실질적인 부동산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매도하면서까지 주식시장은 넘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코스닥에 코스피가 5천 목표죠.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한 번 더 코스피를 6,000피, 7,000피, 8,000피, 9,000피, 1만 피로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목표로 얘기했던 건 5,000피고요. 나머지 6,000, 7,000, 8,000, 1만은 누가 얘기하느냐? 다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민주당에서. 직접 밝힌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라 한 적도 없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몰빵하라 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건 오로지 코스피 5,000 그리고 이 5,000피가 됐을 때 불타기로서 여러분들이 미친 듯이 올라탄 게 개미들이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라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앞으로 무너진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주식을 하라 했잖아. 나는 코스피 5,000을 얘기했다. 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라 한 적이 없다. 맞아요.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뭘 언급합니까? 3,000당 만들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 썩은 상품 퇴출하고 뭐하고 이 앞으로 정부 정책을 통해 가지고 코스닥 3,000당 만들겠다. 부동산 하지 말고 주식을 해라 라고 이야기했죠. 모든 규제 다 했죠. 코스피
5천 만들어라, 5천 목표 무조건 만든다 했죠. 달성했어요. 지금 달성 못한 게 뭡니까? 코스닥 3천입니다. 코스닥 3천. 시장이 죽기 시작하고요. 시장이 죽으면서 코스닥도 무너져요. 현재 지금 코스닥 3천 못 만들어내면은 지금 비트로서 들어왔던 이 개인 투자자들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동이라네, 폭동. 지금 동네 어르신들, 8, 90세대는 어르신들도 있던 예적금 다 깨고 주식 시작했어요. 폭동이 일어나고, 폭동이요. 이건 진짜 못 막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코스닥이 날아가기 시작한다.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너무 간단하죠. 내가 그냥 고점에서 매수 잘못한 바보구나. 그리고 다시 코스닥으로 이 자금들이 엄청나게 흘러 들어오겠죠. 분명 말하지만 저는 코스닥 3천닥 진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최소 여러분들 2배 이상 수익, 지금 사면 3배 이상 수익 가능하다 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시고 코스닥 레버리지 모아 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